선생님, 네, 조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소개받은 대로 이름은 서학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던 데는 한경남도 단천시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안에 부서는 여러 군데 옮겼습니다. 뭐 총무부라든가 이 교국과라든가 옮기고 그렇게 부서는 거기 뭐 여러 개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이게 그 하는 일들이 각자 다르지만 우리 그 단천시 인민위원회 안에 있는 그 정무원들은 다 같은 그 의무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처럼 위에서 그 말한 대로 그런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여기는 서울시장인 것처럼 단천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다 그 지시하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집행하는 그런 일을 맡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여기 와서는 제가 그런 일을 못 해봤으니까 남한과 북한의 그 공무원 생활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방금 소개받은 조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안남도 평성이라는 이제 그 도시에서 살다가 왔고요. 2011년에 왔습니다. 2011년에 왔고 북한의 이제 그 협동농장의 이제 농업 생산을 관리하는 기관이 이제 농촌경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지금은 농업위원회고 옛날에는 농업성이었는데 농업위원회 아래 도에는 이제 도농촌경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에는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협동농장에서 이제 농업과 축산, 그다음에 이런 이제 생산 활동과 판매, 이런 이제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지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거의 한 10년 정도 됐죠. 하고 이제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지방공업관리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공업관리국에서 여기 오기 전에 한 5년 정도 지방공업관리국에서 이제 규격 관련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그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아까 이제 앞서서 진행자도 이제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공무원이라고 쓰는 이 용어가 북에서는 어떤 단어로 보통 통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제가 그 북한에 있을 때는 거기서는 여기서 공직자라고 이야기해서 공무원 하는 걸 했는데 북한에서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말하자면 이제처럼 단천시 하면은 단천시 시급 기관에 이제처럼 제일 먼저 놓는 게 당연회를 먼저 놓거든요. 시당, 시민위원회, 그 다음에 사법, 검찰서, 재판서, 시안전부까지 그렇게 그 시급 기관이라고 말하는 거죠. 시급 기관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저 밤낮 그랬어요. 우리 여기를 말하면 서울시장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인민회 위원장이 밤낮 그랬어요. 우리는 중앙기관은 이제처럼 맨 위에 중앙기관은 이제처럼 뭐 정무원이면 정무원, 도는 도위원회, 시군, 인민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이제처럼 뭐라고 말할까 여기서 뭐 봉사하는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 시안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계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주체인 거예요. 예, 그 사실 여기 와서 이제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다 공무원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뭐 개인 사업자, 뭐 식당 이런 거하고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북한은 다 공무원이에요. 원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공무원 하면
뭐 일단은 이제 뭐 시나 독급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 군대 공무원, 경찰 공무원,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교육 관계자들, 교육 공무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북한은 다 공무원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통칭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제 그 여기 와서도 북한에서 공무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군급 이상, 군급 이상의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다 온 사람들이 보통 여기 오면 공무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부르는 건 간부라는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농촌경위원회에 있거나 이제 우리 소영처럼 인민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행정간부. 그 다음에 당위원회 이런 데 있는 사람은 당간부 이렇게 이제 속하죠. 하고 사법검찰기관 이제 검찰서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군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제 물론 좀 높은 사람들은 이제 간부란 말을 쓰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부르기 때문에 뭐 한국처럼 경찰 공무원 이렇게 이제 안 하고 경찰은 안전원은 그냥 안전원이고 검사는 그냥 검사.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하는 일을 보면 다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국처럼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부르는 그건 없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행정간부, 당간부, 그 다음에 뭐 사회단체, 청년동맹이라든지 농구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근로단체 간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면 꼭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정답을 말하고 싶어요. 근데 뭐 정답 말하래 여기 나온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부르고 만족할 만한 이제 공무원을 어떻게 북한에서 뭐이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이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북한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양한 직업 중에서 하나로서 이제 공무원을 택해서 시험을 치거나 이제 그 경로를 따라서 이제 뭐 기간이나 급수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북한 사회에서는 어차피 이제 어떤 직업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모두 이제 중앙 당과 사회와 국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그 명칭과 그 개념이 사실 저희랑은 좀 차이가 있는 남한과는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이제 그 경로들이요 보통 뭐 시험을 치거나 요새는 이제 민간 경력직의 이제 길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이제 시험을 많이 준비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공무원 그 생활을 하셨을 때 그 직업 그 위치의 그 역할을 받기까지의 그 경로들이 보통 어떻게 흘러가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이거 뭐 제가 겪은 일이니까 이제 이제 인연에 들어간 게 결국 군복무를 하고 그다음에 대학은 제가 사실 이쪽이 아니에요. 대학 공부는 저 한문농업대학 나왔거든요. 그 수의축산학과 나왔거든. 그런데 와서 일은 이제처럼 이 도시경영 부문이 됐어요. 북한에 말하자면 여기 물 보내는 정수장이 있죠. 근데 북한은 수원지인데 수원지를 그게 물이 중요성이랄까 북한에서 그러니까 거기 지키는 그거 관리라는 게 아니라 술 지키는 사람은 저거 총지고 경비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시작을 해서 정수장 일도 결국 시내 도시시설 도시경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거기 있다가 아래 내려와서 장만한 이 공무원 그다음에 길에 있는 가로수 하천 이런 거 관리하는 그런 사업소가 도시시설 사업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소에서 장만한 도로 관리하는 도로 강하천 관리하는 한 개 작업하는 세법에서 몇 달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이제 시민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은 저도 그러니까 이 시급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서로 알거든요. 검찰서 뭐 아무개 검사 누구, 그다음에 시안전부의 뭐 수사과장 아무개 뭐 그다음에 뭐 재판소 판사 뭐 김판사 조판사 뭐 이런 정도로 서로 하니까 시당에서도 이제 이제 공무원을 끌어가는 거는 시당에 그 간부과하고 간부부가 따로 있어요. 당일급 뽑는 거하고 행정일급 뽑는 데가 다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처럼 우리가 속한 기업소에 야 이게 저 시민연회에서 그 간부부에 요청하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도시경 부문에 한 사람 뽑아야 되겠는데 간부부에서 빨리 사람 배치해 주시오. 이러면은 간부부에서 사람 뽑는데 야 그러면 도시 그쪽 분야에 일하는 그 회사 당비서를 통해서 간부 추천을 하라고 내신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이 사람들이 그 안이 있으면은 그 회사에서 그 사장이나 그 아래 기사장이 일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추천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보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당비서가 거기 쓸만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건강하고 이런 사람을 추천해 내라. 당비서가 말하자면 평정서 써라. 이 사람이 평시 생활의 성격이 어떻고 추진력이 어떻고 일이 어떻게 하고 당 생활 어느 정도 충실했냐 이런 정도를 종합적인 그 평가서지 말하자면 사람에 대한 그걸 써서 간부부에 내면 간부부에서 결국 다 비준을 해서 부장님 비준 동의하에 이제처럼 발표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식구기관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간부부에서 찾는다고 다 말을 갖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때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실질이 우리 단천시에서 제일 상하수도망, 도로망, 그 다음에 공무원 하청관리 이 문제에서 제일 이게 안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그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 생활에 대한 것도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거고. 그게 말하자면 이게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거는 형식적인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들이 평가를 자기네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 해당 기관에서 보내온 그 소당비서가 보내온 생활평정서하고 다 비교해서 보고 하나의 형식이죠. 그런 과정 해가지고 이제처럼 종합적으로 한 번에 이제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처럼 재판소에도 사람 모자란다, 어디도 모자란다 한 번에 다 해가지고 그게 끝나오면은 그 마지막에 그 해당 당연의 책임비서 단천시를 말하는 단천 책임비서가 다 모르지만 형식적으로 그 사람들 다 기준하는 게 수표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한 번에 다 불러다가 나도 그때 겪은 거 보니까 한 번에 다 불러다가 어느 사업소 아무개는 단천시 민원이 도시평가부원으로 아무개는 재판소 판사로 이렇게 다 한 번에 다 하더라고. 시안정부 뭐 이거 다 한 번에 하더라고. 다 불러다가.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겪었어요. 예, 그 한국하고 기준을 해서 말하기도 조금 이것도 이제 좀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50, 눌공 하잖아요. 어쩌다 공무원, 뭐 이제 눌 공무원 이제 시험 봐서 근데 북한은 이제 시험 보는 제도는 없고요. 일정한 자격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대학은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원이 아닌 사람이 행정간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영위원회나 인민위원회 발달 직원, 그러니까 경리 같은 거, 뭐 요 정도 이제 그러니까 회계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당원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 당원인 경우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이어야 되고 이제 대학 졸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공무원 되는 이제 발령받는 경우는 이제 3대 운명 서조라고 해서 3년 동안 이제 서조 생활 통해서 일정 정도 뭐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뭐 리더십이라든가 관리하는 관리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행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학에서 금방 공부만 하다가 이제 바로 오는 것들을 행정간부나 당간부로 이제 배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실천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조직생활 평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생활 평정서에 정말 얘는 공부도 잘했고
그 주변 사람들하고도 이제 뭐 심지어 와이프하고 싸움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구체적인 생활 자료가 다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노동당에서 이제 그 인사권을 당이 절대로 이제 틀어지고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 임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욕할 때 네가 잘나서 이제 공무원 됐냐 이렇게 욕해요. 근데 이제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봐서 공무원 됐으니까 내가 잘나서 공무원 됐잖아요. 시험 합격됐으니까.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고 실천 활동을 통해서 그 간부가 되는 길을 증명을 했지만 그래도 당의 신임으로 이제 되는 거니까 내가 잘해서 했나 당의 신임이 없으면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는 과정이 이제 그런 과정이고 여기에 이제 북한도 이제 대학이 많다 보니까 다 그 행정간부나 다 인민위원회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살짝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인맥, 그러니까 출신 성분과 그 다음에 그 인맥. 지금은 이제 돈도 조금 뇌물도 이제 좀 들어가면 뭐 나름대로 이제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일본에서 살다가 60년대 이제 북한에 갔기 때문에 북한에서 귀국자, 그러니까 제일동포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주민들에 대한 좀 이제 잘 믿어주질 않아요. 잘 이제 안 믿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도 안 내보냈거든요. 북한에서 저희 이제 제가 79년도 중학교 졸업했는데 그때는 이제 총이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라고 해가지고 믿지 못할 대상자들한테 총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못 나갔어요. 저는 그래서 속수전 돌격대라고 하는 데 가서 한 10년 동안 일하면서 거기서 입당하고 그 다음에 대학 추천 받아가지고 대학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경영위원회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 서영군 인민위원회 있었지만 국으로 보면 단기간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 정권기간. 그 다음에 그 경영위원회는 이제 그 기업적 방법으로 협동농장을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간부기는 하지만 기술행정간부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지도와 행정적 지도를 한다 해서 약간 방금 낮춰보지.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인민위원회 사람들은 저희 같은 경영위원회 사람들은 약간 굽을 이렇게 조금 낮게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 타는 것도 인민위원장은 그냥 승용차 타면 그 경영위원장은 이제 풍차 타죠. 그러니까 이제 갱생 좀 차가 안 좋은 지금은 뭐 차 괜찮은 거 타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굽이 군당책임비서가 제일 높은 급이고 그 다음에 인민위원장, 그 다음에 경영위원장이 그다음에 이제 안전부장, 검찰소장 이렇게 이제 같은 급에 이제 놓여지는데 이제 공무원이 되는 과정은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입하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시험과 지식 이제 중심의 어떤 평가를 거친다라고 한다면 이제 당시 북에서의 경험은 추천, 그 다음에 구술, 심사 이런 과정들이 이제 진입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직업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전체에 대한 그 인생 궤적을 다 같이 좀 보면서 같이 좀 이제 평가를 계속 좀 거쳐간다라고 하는 점이 이 사회나 저 사회나 이제 공무원 진입하는 것도 사실 저희 남한은 경쟁률도 되게 세고 쉽지 않은 길이기는 한데 인생 전체를 이제 평가해서 이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저희 잠시 그 아까 앞서서 공무원에 대한 이제 좀 이해 차이가 남과 북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좀 여기서 좀 교집합을 좀 정리를 하고 가자면 행정기관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약간 그렇게 좀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공무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같은 의미로 오늘 좀 토크를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 이해가 맞을까요? 딱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군대, 김에 안전원들, 그러니까 경찰 이것도 이제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군관 이상의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직업군인 이런 게 없으니까 초기 공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뭐 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군대에서 이제 서대장 이상 장교들 그러면 그 경찰 공무원 그러면 교사들 교사들은 이제 뭐 간부라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교육자니까 그 한국처럼 공무원 교육 공무원이라고 이제 불러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 간부가 워낙 그 유급당이 워낙 많아가지고 당 일꾼들도 공무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 일꾼들도 물론 이제 국가의 돈, 그러니까 당원들이 낸 당비를 가지고 그 이제 그 생활하는 게 이제 유급당 일꾼인데 워낙 많아가지고 걔네도 공무원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나. 네. 정리 감사합니다. 예, 결국은 여기는 없잖아요. 이게 무슨 당이란 말이 없잖아요. 당이고 뭐 어디 뭐 당비서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조직이 좀 특수한 거지. 그게 당기관이 뭐 북한의 모든 것을 좌우지하니까 이제처럼 세계상 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제도하고 북한의 그 사회주의 공산당이 모든 나라를 움직이는 그 집권당으로서 북한의 모든 그 사회제도를 움직이는 그 체계하고 세계상 여기서 차이가 나니까 공무원이라는 그것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포함돼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추천하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도 다 그 체계 안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북에서 경험하셨던 그 저희의 그 공무원 영역에 있는 직업분들은 어떤 좀 현실적인 처우나 혜택, 좀 좋은 부분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경험한 거는 그런 처우 같은 거 그건 제가 우리가 있을 당시라든가 그 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라든가 그 처우에서 별다른 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게 내가 경험한 거는 결국은 단체에서 그러면은 해당 자기 사업에서 조금 뭐라고 말할까 사업적 지위를 이용한 그런 자기 생활을 조금 더 다른 일반 주민들보다 조금 더 이롭게 또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도시경영 부분에서 결국 그때 탁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분야 전공 대학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 말하자면 우리 있을 때 또 김정일이 그런 말 당 일꾼들도 대학 자격증 쥐지하는 사람 다 내보낸다 한때 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간 대학 한다 뭐 한다 해서 그래서 저도 급하게 한다는 건 저기 저 북천군에 그 원린 단과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저 4년제를 저는 매번 1년에 2번씩 여름하고 겨울에 그 통신 공부를 했거든요. 거기 가서 공부 그렇게 해서 4년을 해서 원린 기사 자격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처음에 들어가서 저도 이제 말하던 그 300명 소재라는 거 저 양강도 우문군에 거기 가서 살았는데 참 그 3년 동안 결국은 뭐라고 말할까 우리는 자기를 못하고 이거만 농촌에 나가 있었거든요. 300명 소재로 해가지고 그 별남리라는 데 나가 있었는데 참 제가 그건 상관없는 일인데 참 인연이라는 게 제가 거기 나가 있을 때 그 별남리란 마을이 그러니까 양강도에서 제일 외진 고장이거든요. 그 우문군에서도 제일 해발고가 높아서 감자 농사를 짓는 고장인데 거기 가서 제가 3년 살다 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개개인이 누구네 집 밥 숟가락이 몇 개 있는 정도로 다 알거든요. 3년 동안 나가 살았으니까. 근데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자식이 여성인데 군대 나갔어요. 내가 끝날 무렵에 얘가 제대되어 온 거예요. 근데 여기가 살다 나니까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여성이 집이 엄청 그 농장에서 제일 가난하게 살았어. 그래서 내가 정말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봄철이 되면은 그러면 작업반장기서 그러다가 이거
저 집이 먹어야 일 나올 게 아닌가. 당신의 그 창고에 야간이라도 몰래 갖다 퍼줘라 저거. 그렇게 했던 게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얘가 그거를 기억을 오래 하고 있었는데 그 이상하게 자기 고향에서 온 사람들을 찾다 나니까 내 동생이 그 탈북자 동지의 그 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거기서 온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나타 안 나니까 얘가 내 동생 보고 그 사이트에서 자기 그 찾던 그거 내려달라. 그 어디서 왔냐니까 자기 고향 별남이라니까 아 우리 형님이 그 별남이 300명 소져 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얘가 아 그분이네 이래가지고 이거 만난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도 울면서 그거지 자기 평생이 운인이라고 자기 가족을 봐줬다고 그래서 자주 만나는데 그래서 내가 야 이 세상에 넓고도 좁구나 이게 어떻게 네가 한석현의 딸이 여기다 왔냐 그래서 그런 기맥힌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뭐야 너 아빠 엄마 근데 얘는 용이하게도 그 오면서 북한에서 자기 아버지 엄마하고 한갑 사진이 뭐 사진 다 들고 왔더라고 가족 사진 그래서 너네 집 뒤에 살던 너 사촌 뭐 누구 다 이거 꼽으네 그래서 야 이렇게 사는구나 사람이 그래서 내가 결국 그것도 뭐 내가 공무원을 하다 나니까 그 동무는 거기 나가라 해서 거기 3년은 나가 결국 농촌에서 살았는데 결국 그런 인연이 다 있었어. 그 북한에서 공무원, 그러니까 간부, 행정간부나 당간부의 베네핏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조금 이제 월급이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높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또 북한 사람들이 다 또 간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같은 무리에서도 이제 선발된 사람이니까 선발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회적 명예가 있고 베네핏이라고 할 때 그지. 그 다음에 이제처럼 그 서져 나가서 이제 간부니까 그 자기 건 아니지만 이제 작업반 창고에 있는 거 보고 작업반장한테 야 이거 누구네 집에 깡내 좀 갖다 줘라 쌀 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력 이제 그 권한 이런 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을 얼마나 이제 그 내가 잘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그 중에서도 또 목을 잇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축산 공무원이니까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사료, 그 이제 농장에서 그 이제 고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관리를 했으니까 조금 이제 괜찮았고요. 우리 이제 옆에 계시는 형님의 아버지도 이제 가축방에서 서장했거든요. 가축방에서 서장. 그러니까 가축방에서 서장도 공무원인데 이제 그 우리 경영위원회 산하 공무원인데 뭐 거의 이제 군에서 고기 먹고 싶으면 가축방에서 서장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웬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 이게 재산이 국가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 재산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에서 사료 모델을 들어서 평성시 이 협동농장에 사료 10,000톤을 이제 가지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워라 이렇게 해서 사료가 숫자로 내려오면 이쁜 애들한테 주죠. 나한테 이제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처럼 지내는 애들한테 원래는 규정대로 하면 돼지 마리수에 안에서 규정대로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좀 통계월 내보낼 때 돼지 100마리, 200마리로 해서 보내라 하면 이제 내가 사료를 10톤 줘야 되는데 한 30톤, 50톤을 줘요. 그러면 이제 이 인간이 다음번에도 그걸 받아야 되니까 몰래 이제 우리 집에다가 쌀 또 뭐 100kg 한 톤 이렇게 부서에 보내면 그걸 이제 제가 받아가지고 부서 직원들하고 이제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베네핏이라면 베네핏이죠. 하고 이제 당 공무원들은 당 간부들은 이제 입당시키는 거, 당원이 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자처럼 그 배치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에는
북한에 살면 생명이 두 개 아닙니까? 그 육체적 생명과 있고 사회 정치적 생명이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항상 사회 정치적 생명을 1순위로 봐요. 그래서 이 사회 정치적 생명을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놈이 나쁜 놈이다, 충성심이 없다, 비판 무대 원래 세우고 그 다음에 잘못한다 하면 공무원 하다가도 발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보통 그런 거 하려면 또 당간부들은 그런 데를 밑에서 자기가 받아먹는 거, 뭐 학습 담당이면 학습 안 한다고 뭐라고 그래가지고 조여서 받아먹는지 아니면 국가 재산을 처리하는 데서 받아먹는. 예를 들면 뭐 자재과에 있다 하면 이제 국가에서 나온 휘발유나 디젤 같은 거 이것을 이제 어느 농장에 골고루 안 주고 이자처럼 더 주고 조금 이제 빼먹고 이런 식의 베네핏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실천 활동이나 생활을 통해서 많은 이제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 대학 다니고 군대 나가서 고생하고 호저까지 다니면서 그런 이제 생활 과정의 실천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지도하고 관리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존경을 좀 받습니다. 뭐 못되게 놀면 손가락질도 왔지만 어쨌든 예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가 이제 경험하는 공무원 세계는 이제 굉장히 로테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그 발령 시기가 좀 계속 잦고 하다 보니까 이제 늘 이제 새로운 분을 만나는데 그 북에서 그 경험은 어떠셨어요? 발령 시기라든지 좀 이제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그 제가 알건대는 북한은 정년 나이 61. 거기 다다르기 전에 그 능력을 봐서 이제처럼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도시경 부서에 있다가 그 산하 회사들의 사장으로 내보낸다든가 그런 경우가 이제처럼 그 산하에 그러니까 우리서부터도 그 사장이 저거 시내 도로 관리도 못하고 저거 제대로 못하는 저놈 떼야 되겠네. 그럴 적에 우리 이민의 그 같은 부서의 중에서 정말 추진력 있고 결단성 있게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나서면 그 갈아치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뭐 봄에 한다 가을에 한다 이런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처럼 어느 부서의 부서장이 저거 이제 나이 됐다든가 또한 과오가 있어서 저 부서장을 갈아치워야 되겠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발령하는 시기가 조정되는 거지. 그런 뭐 정기적인 건 없어요. 그러게 오래 충실히 일한 사람도 정년 나이 되면은 그만둬야 되는 거고. 그 제가 알건대는 저도 거기 있을 때 보니까 이게 우리 단서신 위원장도 보니까 이 양반 나이 마지막까지 채운 거 보니까 이 사람도 그 뒷판이 좋은 거요. 그 김일성이 그 접견자이고 이 대남 공작을 했던 사람이거든 젊어서는. 그러니까 뒤평판이 좋으니까 마지막까지 지탱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넘어서 그러니까 그 나이에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처럼 이제 뭐이라 그 나이 다 돼서 추진력이 없이 그렇게 하고 뒷판이 좋지 못하면 그건 갈아치우는 거지. 그게 결국 발령식이나 같은데 그 부서 안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몽땅 부서장을 바꾸고 하는 것도 다 그걸 보고 하더라고요. 혹시 오늘 참석하신 플로어에서 좀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오신 분들도 사실은 뭐 돈이 아니라 물품에 따라서도 그게 자작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대충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원의 이제 배분에 관한 문제인데요. 원칙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쌀을 더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이거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옛날에는 이제 직장 다니는 노동자가 뭐 간부나 다 700g, 1인당 700g, 집에서 노는 아줌마는 300g, 애들은 이제 나이에 따라서 300g부터 400g, 500g, 600g 이렇게 이제 식량 공급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대 나가서 군대가 돼서 가족을 먹여 살린다. 이게 뭐냐면요.
그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전체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해야 되는 양이 딸려요. 가고 거기에서 쌀보다 깡냉이가 더 많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우선권을 이제 간부가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뭘 하면 선착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착순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기준이죠. 권력의 기준이니까 예를 들면 전이민족 소유라고 이야기를 해서 국가적 소유를 북한은 전이민족 소유를 해서 북한에 있는 모든 이제 재산의 그 권한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너도 나도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같은 경우는 차라리 간부들보다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 효떡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강철 농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800g, 보통 이제 탄광에서 1kg 공급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군대 같은 경우는 가족까지 웬만하면 이제 배급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미공급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단체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군량미라고 해서 군대만큼은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논아 못 가지는 거예요. 근데 주는 사람들도 이제 줄 서서 받아가야 되는데 간부가 오면 먼저 가져가게 돼 있죠. 그리고 뭐 이민희 위원장이 배급탈에 배급소 가겠습니까? 운전수가 차에다 실어다 이제 가져다 주지. 그러면 같은 각 배급소 책임자도 이민희 위원장 운전수가 오면 조금 더 주고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간부들과 공로자들을 위한 공급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0호 공급소, 8호 공급소, 3호 공급소 이렇게 중앙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방에는 이제 65호 공급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5호 공급소가 있어가지고 쌀은 아닌데 이제 고기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식품들을 좀 이제 그 일반 식료품 상점이나 공업품 상점에서 가져가는 것보다 조금 더 질이 좋고 이제 많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나가서 이자처럼 가족 모욕을 살린다 하는 건 이제 어차피 이제 군량미는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100이 있어야 되는데 50밖에 없다 하면 군량미 다 주고 농사짓는 농민들은 못 먹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창고에 100명이 먹어야 되는데 10명 먹을 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약육 강식이죠. 권력이 세거나 힘센 놈이 아무래도 먼저 먹고 힘이 약한 놈은 못 먹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과장인데 나눠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고 내가 10개 중에 한 5개 먹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나 2개씩 이제 나눠 주는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두 분이 여기 오신지 그 공무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띠고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까? 공무원들은 나보고 똑같다고. 저도 이제 북한에서 공무원이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만들어놓은 법과 규정 제도 내에서 벗어나는 일을 절대로 안 하.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하고 정권 바뀔 때마다 이제 달라지고, 그다음에 눈치 봐야 되고 수고 봐야 되니까 이건 이제 남북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되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이제 수의사 이제 시험을 봐서 수의사를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대학 다닌 건데 그 약사나 의사는 의사들은 몇 명 그래도 왔어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그 계속 이제 싸워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승인을 받았거든요. 법의 정황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수의사는 저 혼자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부 가서 시험 좀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농식품부 가라. 그러니까 농식품부 갔다가 또 통일부 갔다가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친구가 길지 말고 이게 피켓 들고 거리에 나가 서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유수화가 되면 약사 의사는 되는데 수의사는 왜 안 되냐 이렇게 이제 말하면 된다는 게야. 근데 혼자서 그때 이제 형님 알았으면 둘이서 나가서
내가 형님 보고 들고 있으라 그러고 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처리를 함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 책임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남쪽이 좀 그래도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하고 정확하게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남쪽 공무원들이 북한 공무원들보다 조금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일반적인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터넷에 정보 수단 정보를 다 받아보는 사람들이 능력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점은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봉사정신 마인드 이제 일단은 속으로는 불쾌해도 억지로라도 이제 웃으면서 대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에 배어 있잖아요 일단은. 근데 이제 북한은 그게 아니거든요. 뭐 북한만 아니고 뭐 제가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몽골만 가도 사회주의 하던 나라들은 지금도 이제 그 문제 처리하려면 공무원들이 뭐 장난 아니던데 저 뭐야 무슨 웬만한 뭐 도급의 뭐가 지나가도 경찰들이 나와서 길 막고 못 가게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라오스랑 몽골이랑 가보니까 그거 이제 북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공무원들은 말로는 이제 앞에서 형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인민의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진짜 인민의 심부름꾼은 한국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이제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있는 이제 권력자일 뿐이니까 거기서 이제 상당한 정도로 이제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두 분의 그 수의사와 또 그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농축산 쪽으로도 또 많이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오늘은 일단은 지금 저희가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이제 좀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남북한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매번 모시고 있는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이제 통일인데 통일에 혹시 통일 또는 이제 남북한의 어떤 교류나 통합에 있어서 좀 기여하고 싶은 역할이나 또는 계획하시고 계시는 활동들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사실 누구나 바라고 있고 또 이제 외면하고 싶어도 이제 북한이라는 게 많은 형제들 중에 못난이 형제 한 명처럼 꼴 보기 싫고 마주서기 싫어도 이제 추석이나 설날에 가면 만나야 되는 것처럼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가 우리 한반도에서 사는 사람들한테서는 참 아프기도 하고 이제 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자꾸 이제 미사일 쏘고 뭐 무인기 날리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정부 사이에 그 어떤 이제 너드배 이게 뭐 창구가 마련되는 것보다는 단체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뭐 NGO라든지 아니면 개인 또 기업 간의 이제 교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과 같은 경우는 이미 민주적인 제도가 돼서 이제 투표로 모든 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그 통일 정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북 관계나 남북 교류나 협력만큼은 정권이 바뀌지 않고 이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바뀌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수단으로 되는 게 분단 자체가 갖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통일 비용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 근데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분단 비용이 더 크잖아요. 더 큽니다. 통일 비용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보통 이제 군사비도 이제 50조 훨씬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조금은 이제 그 남남 갈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통일에 대한 생각만큼은 어떤 이념이나 이런 그 정치적인 우도에 좀 흔들리지 않고 다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왜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누구 때문일까? 나는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촌에 나가서 일하고 장사 빼는 들고 올리 뛰고 내리 뛰고 해도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까 하는 답을 이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방식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삐라 날리고 뭐 이제 이런 짓도 하는데 물론 이제 한두 장 바라보는 사람은 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제 자꾸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9년에도 이제 저희 그 축산부문의 농어촌연구원이랑 이제 북한 친구들하고 만나서 중국에서 국제회의 하면서 이제 간회하고 이야기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저녁에 술 먹자. 그래서 갈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가면 좋겠나 그래서 제가 그 술하고 담배 사가지고 가라.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그거 최고다.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가서 저녁에 술 마시면서 남북이 모여 앉아서 회의할 때는 말 한마디 안 하다가 저녁에 술 마시면서 중국을 욕하는 거예요. 중국 새끼들 개새끼들이고 저 새끼들은 진짜 나쁜 새끼들이다. 이렇게 이제 남북이 앉아서 술 마시고 놀다가 노래 부르고 이렇게 이제 왔거든요. 가고 이제 또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 통합이라는 게 저는 자꾸 교류하고 만나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정부는 좋게 지내든 나쁘게 지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들은 라오스에서 뭐 중국에서 뭐 러시아에서 또는 이제 뭐 유럽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만나든 두 사람을 만나든 자꾸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3만 명 좀 넘게 들어온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한에다 이제 돈을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소영도 이제 거기에 북한에 저하고 동갑인 동생이 있어서 이제 계속 보내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뭐라고 말할까 유지가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보내주면 못 보내도 1년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남조선에 갔는데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도와준다. 보통 이제 북한은 일본, 미국, 뭐 제퍼, 뭐 미국 교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외화를 보내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왔는데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친척들보다 돈을 더 많이 보내. 막 저희 동네에 사는 어떤 할머니는 자동차 사라고 이제 거의 한 $10,000 보냈거든요. 아들한테 함흥에 있는 아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관계들,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이런 그 활동들을 이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저는 이렇게 사실 오늘 제가 약속이 3개 잡혔거든요. 약속 3개 잡혔는데 현인의 박사가 약속 다 취소하라고 그래서 이제 취소하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와서 빨리 말하고 약속 하나 지키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라도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여기에서 남한에서 그 비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북한 당국자들은 여기서 보내는 비료로 그 포장을 다 바꿨거든요. 이놈들이 그 주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여기서 보내줬다고. 근데 나중에는 그게 흥남항에 들어올 때 그 미처 그거를 다 매번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니까 그 후에는 아니 그 항에서 출항한 그 배가 입항에 들어와서 그거 하는데 그거 바꾸는 사람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처음에 그렇게 하다 안 하고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남선에서 들어온 비료다. 그때 이 사람들이 저 남선에서 비료를 보내주니까 이게 농사가 잘 되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경제 교류를 비롯해서 다른 이 정치적 색채 띄는 거 내놓고 나머지 교류를 부단히 해야 돼. 그래야 이 사람들도 이게 그래도 저 아래 저 남조선에서도 우리 그래 같은 민족이라 해서
서로 돕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심장에 와 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생각에 그런 교류를 통해서 그래서 서로 남북한이 더 가까워지는 그런 돈독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발히 해야 된다. 개인이건 단체가 관계없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사실은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치랑 외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단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사람과 사람이 이제 교류하고 서로 알아가고 그 통합의 장을 마련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얘기 주셨고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저희가 이제 굉장히 또 중개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통합이 됐을 때는 저희는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진 전문직인 만큼 또 저희가 그런 기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귀한 말씀들 엑기스로 많이 좀 전해주셔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저희의 그 오늘 만남의 자리와 저희의 그 역할들을 조금은 중요하게 좀 다시 생각할 수